사기를 친 사기꾼이 교도소에 들어가면 과연 자신의 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면 당연히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작업 장려금 등이 나오게 되겠죠. 자, 만약 그 돈을 압류 및 추심을 해서 찾아오면 채권에 대한 일부 회수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교도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압박으로도 작용할 것입니다. 자, 그런 방법을 사용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자신의 돈을 받아내는 경우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체 범죄 중에 사기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덧 20%를 돌파했습니다. 자, 지금 각종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고 있는 사기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죠.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온라인 물품 사기, 코인, 부동산, 주식 투자 사기 등 수없이 다양한 방식과 수많은 사기 범죄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까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보통 범죄자 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깡패나 건달 같은 사람들이 온몸에 문신을 하고 욕설과 험악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라고 하면 대부분 남자일 것이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00년 초반만 해도 여자 수감자들의 비율은 전체 수감자의 5% 미만이었죠. 자, 하지만 그 후에 인터넷의 발달과 카페, 블로그, 밴드 등 온라인의 각종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그것을 활용한 다양한 범죄가 급격히 증가해 왔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맘카페에 일어나는 금투자 사기, 명품투자, 중고물품, 코인 등 사기 사건이 수없이 일어나고 피해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이제는 인터넷 또 온라인 등을 통하여 익명으로 각종 사기 범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범죄자 중 남녀의 성비는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반영하듯이 이제 여성 수감자도 전체 수감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어떤 댓글 중에 한 분이 여성 수감자들도 남성 수감자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여자 수감자들도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부분도 비슷하고 영치금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하지만 교정시설에서 보급되는 부분은 여자들이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 중에 생리대는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브래지어는 수감자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고 싶은 종류나 많은 수량을 구매하지는 못합니다. 수감자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다른 수감자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고 또한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 보니까 색깔, 재질, 수량 등의 제한을 받죠.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번 영상에서는 영치금과 보관금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압류를 진행할 때는 압류 목록에 영치금 등 보관금에만 압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들은 당연히 그 안에서 일을 하게 되죠. 징역이란 말은 말 그대로 징할징에 불인력으로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입니다. 자, 수감자들이 일을 하게 되면 작업의 종류와 숙련도 또 시간 등에 따라 보상, 즉 작업수당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압류를 할 때는 영치금 및 보관금 또 작업수당에 대해서도 같이 압류를 하여야 확실한 압류가 되고 빠져나갈 부분이 없이 압박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작업 장려금을 찾아보시다가 근로보상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압류가 되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수감자의 근로보상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보상금은 피보호 가모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이죠. 여기서 가모자는 감독하고 보호를 해야 될 사람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호 가모 처분을 받은 가모자는 형기를 마쳐도 수감돼서 일을 해야 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80년 12월에 사회보호법이라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범죄자들 중에 성폭력 범죄, 또 술과 마약에 중독된 범죄자, 그리고 심신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많은 범죄 행위가 있어서 재범의 우려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인권단체에서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처벌되는 부분이며 수감자의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여 결국 2005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은 보호관찰을 받거나 치료감호법에 따라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천안교도소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26명 정도의 보호감호자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온라인 등 각종 정보에서 근로보상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헷갈려하지 마시고 근로보상금에는 압류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외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영치금 및 보관금과 함께 우리가 압류를 해야 될 수감자의 돈은 작업장려금입니다. 작업장려금은 수감자들이 다양한 작업, 즉 일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금이죠. 작업에는 크게 수용시설 내에서 하는 작업과 외부에 계약되어 있는 위탁업체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교도소 안에서 하는 일은 취사, 청소, 방역 등이 있겠죠. 자, 또한 교도소 내 작업 현장과 시설에 기업체가 계약을 맺고 들어오면 거기에서 직영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이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생산하는 제품이나 작업 내용에 대한 제한이 있겠죠. 자, 예를 들어 폭발물, 유독물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거나 단순한 작업이 아닌 복잡하고 숙련도 있는 작업을 해야 되는 업종은 여기서 제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예상외로 교도소에서 입주업체나 위탁업체를 모집하면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업체 입장에서는 수감자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수감자들은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지도 않죠. 또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일이지만 수감자들이 일을 하면 작업 달성률이 100% 이상을 초과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매년 생산 계획보다 생산 실적을 초과해서 달성할 만큼 일을 너무나도 잘한다는 거죠. 보통 수감자들이 일을 하는 시간을 보면 하루에 8시간, 또 주 40시간 이내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놀라운 작업 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열정과 정신으로 사기를 치지 말고 밖에서 성실히 일했으면 남들한테 피해도 주지 않고 또 그 안에 있을 이유도 없을 건데 참 답답한 일이죠. 자, 그리고 수용시설에서 외부 업체와 계약을 해서 작업을 하면 그 업체로부터 인건비 및 작업의 대가에 따른 돈을 받겠죠. 하나의 예로 2021년도 기준 교도작업 순이익으로 총 670억에 가까운 돈이 법무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감자 1인당 하루 일당은 평균 4,652원을 지급했죠. 나머지 돈은 당연히 국고로 수납이 되고 수용시설 운영 등에 보태서 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부분은 사기꾼인 수감자의 작업 장려금이겠죠. 그럼 한 달에 대충 얼마를 벌고 이 돈을 어떻게 수감자들이 사용을 할까요? 수감자의 일당으로 측정된 작업 장려금은 1인당 최하 900원부터 15,000원까지 다양합니다. 자, 예를 들어 형기가 짧은 단기 수감자의 경우 단순 작업 등을 하다 보니까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일당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녀 형기가 5년 이상 남은 장기 수감자의 경우 숙련도 있는 교도 작업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작업 수당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교도소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수감자들이 치사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치사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보통 한 달에 7, 8만 원 정도의 작업 장려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눈높이에서 저게 작은 돈으로 보이겠지만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범죄자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수감자들에게 사용되는 금액 중 대표적으로 식비, 의복비, 의료비 등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금액은 식비가 아닌 의료비입니다. 교도소에 수감이 되면 수감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료 혜택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누릴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한 해 들어가는 비용은 수감자 1인당 4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수감시설의 관리비와 유지보수비, 또 인건비 등을 합하면 수감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수감자 중에서 집중 근로제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의 작업장려금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감자들이 일을 하고 작업장려금을 받으면 원래 출소하는 시점에 생활정착지원금 같이 한 번에 지급을 하곤 했죠. 자, 하지만 현재는 작업장려금을 영치금으로 전환해서 교도소 내 물품을 구입하는데 수감자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압류를 할 때는 작업장려금도 같이 압류를 하셔야 합니다. 수감자는 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돈이 쌓일 때마다 압류 및 추심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돈이 없어서 사기꾼은 다른 수용자들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아주 궁핍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겠죠. 예로 그런 상황에서 사기꾼인 수감자가 채권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영치금에 압류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합의가 들어온 경우도 실무적으로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에게도 영치금과 작업장려금 등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구치소에는 미결수도 있지만 기결수도 있습니다. 기결수는 당연히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작업장려금을 받게 되겠죠. 자, 그리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같은 경우 작업을 하진 않지만 본인이 수감 당시 가지고 있었던 돈이나 가족이나 지인들이 넣어준 돈이 영치금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돈과 재산을 뺏어간 사기꾼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다고 하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록에는 영치금과 작업장려금을 포함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방송에서는 현재 사기꾼이 어디에 수감되어 있는지 조회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알았으니까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사기꾼들이 자신과 가족들이 평생 피땀 흘려 일궈온 재산과 돈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돈도가 항상 채권자분들과 피해자분들의 손을 잡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